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당 유튜브 채널의 김대호 전문가라고 합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은 단타 매매, 단기 매매도 좋겠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담아두면 좋을 만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검색시까지 일부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사실 중장기 매매뿐만 아니라 중단기 매매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설정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 환경이 상당 부분 변화를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내년부터 상법 개정안이 개정이 되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부각도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인데, 이제 2026년도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필히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대체로 저평가 종목들, 안정성이 높은 종목들, 수익성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포착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저평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산해서 포트폴리오 필히 담아두시기를 권장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에서 종목들, 상위 종목들입니다. 지금 수익률을 보시면 중단기 관점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중장기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할 텐데, 한 2024년도 1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1월 2일 첫 번째 거래일 기준으로부터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수익률 상위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면은 중단기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중장기 관점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거 설정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댓글 같은 경우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는데 오늘도 한 번만 더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함께 영상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함께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우리가 오늘 포착하는 거는 저평가 종목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저평가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정확하게 잡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평가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당장의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실적치라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 상황을 보았을 때 지표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저평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래 성장 가치를 고려를 해봤을 때 미래 성장성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저평가 종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 재무제표상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꾸준하게 잘 벌고는 있지만 성장성이 없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드라마틱한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의 재무제표가 조금 부실할지언정 미래의 성장성을 생각해봤을 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성장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선 여러분들 분류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좋은 종목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어떻게 포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검색식 추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추가를 드리면서 설명 디테일하게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조금만 집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소부터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검색을 해주실 부분은요, PBR이라고 불리고 있는 지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화면에 파란색으로 글씨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몇 배 이상으로 이하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PBR이라는 거는 1배 이하라고 이렇게 지표가 나와줄 때 저평가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추가를 해준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BR이라는 거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불리는 지표입니다.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재무제표상 가치가 현재 주가와 동일하면은 1배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서류상 가치가 현재 주가와 동일할 때 1배가 되는 건데요. 주가가 이제 가치보다 더 저렴한 경우에는 이렇게 1배 이하로 구성되며, 보통 대한민국에서 0.2배부터 한 0.5배 정도 되는 종목들이 저평가 종목들로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관련 내용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불과 1년 정도 전까지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국내 주식 중에 저평가가 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0.1배 정도의 이 PBR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법 개정안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그러한 종목들이 좀 크게 반등했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PBR 수치가 한 0.3배, 뭐 0.5배, 막 높게는 1배 가깝게 상승한 기업들이 많아진 상황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던 한 0.2배에서 0.3배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각을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대비해서도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저평가 종목의 순위가 좀 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새롭게 현 시점에 새롭게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필히 분류를 해주시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PBR이란 항목을 보시면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제표상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입력을 해줄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건 이제 안정성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는 이제 상장 폐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건전성이 부족한 기업이 상장 폐지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상장 폐지 절차에 접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요, 1차적으로 거래 정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길게는 수년까지도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내 돈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뭐 단기 수익 매매를 하시든 중단기 매매를 하시든 필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만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상장 폐지 사유로 가장 많이 보여지는 내용이 바로 자본 잠식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아요. 이게 조건이 좀 완화가 되면서 다른 것들은 좀 많이 봐주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본 잠식만큼은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상장 폐지가 되어버리는데, 이거를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보실 건요, 유보율이라는 항목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한 다음에 관련된 내용 파란색 나오는 걸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몇 퍼센트 이상 비율인지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유보율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0% 이상은 나와줘야 안정적일 수 있겠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0%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부채 비율이라는 항목인데, 부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부채 비율 파란색 나오는 거를 찾아서 한 번만 눌러주도록 하겠고요. 이 비율 같은 경우는 200% 이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100%만 넘더라도 위험해질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정적인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 같은 경우는 100% 이하로 해가지고 설정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겠다. 나는 좀 러프하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0%까지는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리스크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유보율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라는 거는 이익잉여금이 자본금 대비해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본을 1,000원어치 썼어. 돈을 내가 1,500원을 벌었네. 얼만큼의 잉여금이 남는 거죠? 500원의 잉여금이 남는 겁니다. 이거를 쌓아놓은 게 유보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을 꾸준히 벌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유보율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안정성을 유지했던 기업이라면 수천 퍼센트, 수만 퍼센트에 이르는 유보율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 유보율이 쌓이지 않고 점점 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면요, 지금 당장에 후퇴하고 있는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뭘 이야기할까요? 부채 비율은 내 자본 대비해서 빚이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빚이 20,000원이면은 건전할까요? 안 건전할까요? 건전하지 않겠죠. 내 자본 대비해서 빚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큰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기준을 100% 또는 200%로 놓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10,000원 있는데 20,000원의 빚이 있다라고 하면 200%의 부채 비율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100%를 기준을 놓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 업종도 존재를 합니다. 조선업종, 자동차 부품업종 같이 어떤 물건을 사놓고 쌓아놨다가 이걸 통해서 가공을 해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물건을 떼올 때 어떤 방식으로 떼오죠? 일단 원자재를 공급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걸로 대금을 치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원자재를 쌓아놓는 업종 같은 경우는 이 부채 비율을 300%, 500% 가는 경우도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부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업종도 마찬가지겠죠. 금융업의 주 사업원이 뭐죠? 대출 사업을 주 영업원으로 삼고 있죠. 자, 근데 대출을 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적금을 넣어둔 걸 가지고 이걸 돈을 빌려주면서 유통을 해야 됩니다. 자, 누군가가 내 은행에다가 돈을 입금을 이만큼 시켜놨어요. 이게 다 뭐예요? 나중에 빼줘야 되는 빚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의 일부분 업종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높을 수도 있다는 점은 부가적으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100% 이하로 그래도 픽스를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고성장 산업군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금융업이 빠르게 성장해봐야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어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기업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어요. 조선업 사이클이 일정합니다. 폭발적인 성장 산업은 또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이렇게 픽스를 해준다는 점은 부가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의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데이터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오늘 해당 종목 장중에도 저평가주로서 이야기를 포인트를 잡아드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외국인 수급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재무도 확인해 보면 순이익이 수천억대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기업 시가총액이 6천억밖에 안 됩니다.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보시면 되는 건데 실제 유보율과 부채 비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검색해준 내용을 보면 다우데이터라는 기업이고요. 내용 쭉 체크를 해볼 텐데 6,600억, 6,700억짜리 시가총액 기업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재무제표 항목을 좀 봐주도록 할 텐데요.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어떻죠?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 유보율과 부채 비율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높겠죠. 지금 유보율 같은 경우는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까지 매년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좀 높은 부분을 보이고 있으나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적정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자지급 결제 대행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부가적으로 저평가주로 선정을 해드린 부분인데 성장성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라든가 AI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자 저평가 관심 종목으로 좀 공유를 드린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부가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텔레그램만 같은 경우는 구독자님들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 방인데 제가 생각하는 탑픽 종목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고정된 댓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상 후반부에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해주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봤던 기업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S&T홀딩스가 이제 25년도 4월 달에 좀 체크를 했던 종목인데 해당 종목도 예시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재무제표 동일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S&T홀딩스라는 기업이고요. 유보율과 부채 비율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해당 기업 어떤가요? 부채 비율 굉장히 낮은 수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는 수천 %씩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평가주들을 볼 때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공통점이니까요.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그럼 주요한 지표들 2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나만 좀 더 저평가 종목들 볼 때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검색을 해줄 부분은 EV 에비타라고 불리는 지표예요.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어떤 기업의 가치를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이 기업에 투자를 진행을 해요.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인수를 하고 몇 년 안에 이 기업 가치만큼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를 나타낸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최근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5배 이하를 기준으로 저평가 종목들로 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깐깐하게 보는 경우에는 한 3배 정도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돈 회수가 빨리 되면은 그만큼 안정성이 높은 기업으로 볼 수도 있겠죠. 수익도 내고 있고 저평가도 되고 있고 성장성도 있는 종목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EV 에비타라는 이론이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정보가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수급 판단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 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기업 정보에서 보시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가총액 나오는 구간 있죠. 여기 시가총액 나오는 데에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EV EBITDA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S&T 홀딩스 같은 경우는 EV EBITDA가 5배 미만으로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을 수 있다라고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외에도 이제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저평가 요소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매출액도 중요할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도 중요할 수 있겠고 ROE 같은 항목들도 중요할 수 있겠는데 해당 내용들을 일단 부가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 활용하고 있는 저평가 종목들 선정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성장성 부문으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성 측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성장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돈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돈을 많이 번다라는 기준은 매출액이 되겠죠. 이렇게 매출액을 좀 검색을 해주시면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매출액 증감률 관련해가지고 좀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성장률들을 좀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평균 3년 정도의 증감률을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3년 평균 증감률의 핵심 포인트를 한 30% 정도를 기준을 잡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30%씩은 성장을 해야 고성장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을 체크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필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은 최근 분기 실적도 중요하겠죠.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가도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역시 10% 이상씩 꾸준하게 성장을 해줘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최근 결산기의 전년 대비 증감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결산을 해봤을 때 지난해와 비교를 해봐서 어느 정도 잘 나와주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이 역시 동일하게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성장성 측면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중복되면은 종목들이 포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이렇게 더블클릭, 엔드라고 나온 거 더블클릭해서 5월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여기 괄호 버튼까지 해주시면 확실하게 구분돼서 종목들을 포착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액 증가율을 보셨다면은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볼 거, 우리가 판매는 했는데 실제 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성장성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검색을 해주실 거는 영업이익이라고 검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영업이익. 자,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시면은 지금 화면과 같이 이렇게 포인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10% 이상 이렇게 잘 나와주는 기업들을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야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의료 미용기기 관련된 분야가 엄청난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빨리 올라갔었냐?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1년도 만원대 주가에서 거의 6만원, 7만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간 순이익적인 측면을 봤을 때 영업이익률을 보면요, 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100만원치 팔면 5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대형 기업에서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가치를 계산할 때 할증을 높게 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보면은 매출액이 3,500억에 1,600억밖에 못 벌어들이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무려 4조 원에 육박하는 모습이죠. 연간 1,500억 정도밖에 이익치를 못 내는 기업인데 4조 원 평가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수급을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메리트를 받기 위해서 항상 영업이익률적인 측면들을 선정을 해서 보고는 하는데 이 항목을 추가를 해주시면은 그래도 이익률이 괜찮은 기업들 위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필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익률이 좋은 기업이라면은 실제 이익치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 부분도 추가를 해주도록 할 텐데 지금 입력되어 있던 화면에서 그대로 증감률만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파란색으로 하나가 이렇게 포착이 될 텐데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거, 최근 3년간 평균 증감률을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이 역시 동일하게 30% 정도 중요하게 두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해주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결산기의 전년 대비 증감률 동일하게 체크해준 다음에 10% 이상 고성장하는 기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거, 직전 분기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 분기 실적의 전분기 대비 증감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역시 동일하게 10% 이상으로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성장성적인 측면 역시 체크가 되는 부분인데, 동일하게 지금 IJK 같은 경우는 괄호 표시를 좀 해주도록 하겠고요. 엔드를 5월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유의할 점이 이제 H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항목이죠. 영업이익률만 보는 거기 때문에 따로 괄호를 묶어주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완성된 이제 검색식이 뭐냐? 저평가 종목들 중에서도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이 주식당 채널인데 함께 이렇게 묶어서 저장을 해주시면 좀 더 구분하기 좋으시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잠깐만요. 빼먹은 게 있어서 하나만 추가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대상 변경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좀 필히 체크를 해주시길 권장을 드리는데, 사실 안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위험한 종목들이 섞여 들어올 수 있어서 지금 화면과 같이 리을자 표시는 좀 필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불성실 공시기업 같은 부분들을 좀 제외를 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 종종 완전히 그냥 사짜 기업인 경우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필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간혹가다 정리매매 종목들이 포착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내 조건식 저장 클릭해주시면 저장되니까요.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데이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 검증 버튼 함께 같이 눌러주고요. 여러분들 종목 동일하게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을 2025년도 1월 2일로 해가지고 한번 검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시면은 지금과 같이 종목들이 포착이 될 텐데, 중단기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굉장히 잘 잡아내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검색도 한번 눌러보도록 할 텐데, 지금처럼 종목이 나올 겁니다. 웬만하면 종목이 잘 변동이 안 되는데, 지금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면은 지금 GRT라는 기업이 맨 위에 나오죠.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들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시가총액이 현재 2,400억 되는 기업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치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종목들을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검색식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면서 핵심 종목은 뭐가 있을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GRT 같은 경우도 좀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유의할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종목들 보실 때 대주주 정도는 좀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 법인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까지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최대 주주까지도 여러분들 부가적으로 봐주시면 좋다라는 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국 법인 예시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종목들도 간혹가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면 FNF 홀딩스 지금 시가총액 8천억짜리인데 벌어들이는 돈 보면은 매년 3천억, 많이 벌 때는 2조까지도 벌어들였죠.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잡아내지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정말로 유망하게 보고 있는 저평가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부가적으로 토픽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구독자분들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관심 종목방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관련된 검색식이 업데이트가 되면 좀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검색식이 사실 시기가 좀 지나다 보니까 조금 더 손볼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적인 내용들, ROE라든가 PER 같은 다른 지표들을 고려한 검색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손을 보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완료가 되면은 연말쯤에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 공개를 드릴 거예요. 이제 평생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안정적으로 꼼꼼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들까지 필요하시면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방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저평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주목하면 좋을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12월 2일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 종목이 있죠. 비츠로 넥스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제가 장중에 단기 매매 관점으로도 좋게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자 좀 등락률 추이를 보면요. 지금 12월 2일자에 장중에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드렸는데 이 이후로부터 오늘 고점대까지 최소 20% 이상 상승을 해줬겠죠. 단기관점으로도 좋은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방이고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포인트를 따로 또 잡아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일 오전과 오후 3시 정도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방인데 뭐 많은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정말로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위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도 여러분들 부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초가에 말씀을 드렸던 지금 8시 58분에 말씀드렸던 스맥이란 종목 좀 예시로 보도록 할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지 한 3일 정도 된 종목이죠. 이제 개별적으로 적대적 M&A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날짜 보시면 11월 27일에도 말씀을 드린 걸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사이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여러분들 도움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종목들 선정해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저희 이번에 구독자 1만 명 달성까지 성공을 했는데 3만 명 달성까지는 계속해서 좀 무료 컨텐츠로 운영을 할 생각이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 투자자님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댓글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힘 좀 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댓글을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텔레그램이라든가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교재, 다양한 차트 분석 프로그램이라든가 종목 분석기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 후원 통해서 전부 다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현재 후원 도와주시고 있는 만큼 더욱더 양질의 종목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당 링크 클릭을 해보시면 전부 다 관련된 콘텐츠들 접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구독 한번 필수로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댓글까지 이런 식으로 함께 남겨주시면 정말로 큰 도움 되고 있으니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당 유튜브 채널의 김대호 트레이더였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